안녕하십니까, 이지웰 로그입니다. 요즘 내가 그걸 어디 뒀더라? 하며 집안을 헤매시거나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왜 왔지? 싶고 손주 이름이 한참 뒤에나 떠오를 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죠? 우리는 이런 증상을 나이가 들어서라며 넘기지만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일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2024년 기준 100만 명을 넘었고 10년 후엔 200만 명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WHO에 따르면 치매의 40%는 예방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엔 뇌를 20년 전처럼 총명하게 깨워줄 식사법이 담겨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 뇌가 보내는 경고 신호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단순한 건망증과 치매 초기 증상을 구분하는 것,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늘 점심 뭐 먹지? 라고 물어보고 1시간 뒤에 또 똑같은 질문을 하시나요? 본인은 처음 물어본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은 벌써 세 번째 듣는 질문이라면 이건 단순 건망증이 아닙니다. 새로운 정보가 뇌에 저장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혼란입니다. 평생 다니던 동네 슈퍼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헤매거나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지금이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리시나요? 특히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는다면 반드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하기 어려움입니다. 분명히 아는 단어인데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그거 있잖아, 그거 하면서 손짓만 하시나요? 간혹 엉뚱한 단어로 대체해서 말씀하시거나 대화 중간에 갑자기 멈추시는 일이 잦아진다면 이것도 경고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판단력 저하입니다. 계절에 맞지 않는 옷차림을 하거나 돈 관리가 평소와 달리 엉망이 되거나 사기 전화에 쉽게 속는다면 이것도 뇌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격 변화입니다. 평소 온화하셨던 분이 갑자기 의심이 많아지거나 짜증을 자주 내시나요? 혹은 반대로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시고 우울해 보이시나요? 이런 변화들도 치매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증상이 하나둘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치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매는 조기 발견이 핵심입니다.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치료와 생활습관 개선으로 진행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하며 방치하면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미 증상이 나타나신 분도 아직 멀쩡하신 분도 지금부터 실천하시면 뇌 건강을 지키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범인들부터 잡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쇠붙이가 오래되면 녹이 슬어 못 쓰게 되죠? 우리 뇌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3가지 음식들은 바로 우리 뇌에 녹을 슬게 만드는 주범들입니다. 첫 번째 범인은 끈적한 기름 찌꺼기, 트랜스 지방입니다. 바삭하게 튀긴 치킨이나 명절에 먹는 전 참 맛있죠? 하지만 기름이 고온을 만나 성질이 변하면 우리 몸속에서 하수구를 막는 기름때처럼 변합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튀김류를 일주일에 딱 3번만 먹어도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남들보다 2배나 빨라집니다. 10년 늙을 뇌가 5년 만에 늙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트랜스 지방을 섭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트에서 파는 과자, 빵, 케이크, 도넛 이런 것들의 성분표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쇼트닝, 마가린, 부분경화유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게 바로 트랜스 지방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뇌혈관을 서서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죠. 하지만 빈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일주일에 3번 먹던 걸 1번으로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뇌세포를 절여버리는 설탕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하얀 쌀밥에 떡, 과자 입에는 참 달콤하죠? 하지만 이런 음식은 혈당을 롤러코스터처럼 춤추게 합니다. 흰 쌀밥 한 공기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깜짝 놀라서 인슐린을 대량으로 쏟아냅니다. 그 결과 혈당이 다시 뚝 떨어지고 뇌는 저혈당 상태가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면 뇌세포가 이 급격한 변화를 견디다 못해 결국 지쳐서 잠들어 버리는데 이를 의학계에서는 제3형 당뇨병이라 부를 만큼 치매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흰 쌀밥을 드신 후 유난히 졸음이 쏟아진다면 지금 내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단순히 배가 불러서 졸린 게 아니라 급격한 혈당 변화로 뇌가 에너지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흰 쌀밥을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대신 현미나 귀리, 보리 같은 통곡물을 섞어 드세요. 흰 쌀 2의 작곡 1 정도만 섞어도 혈당 상승 속도가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밥을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를 먼저 드세요. 식이섬유가 혈당 흡수를 늦춰줍니다. 세 번째는 혈관을 시멘트처럼 굳게 하는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는 음식들이죠? 하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보존제인 아질산나트륨은 뇌혈관 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최근 프랑스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베이컨 딱 한 장 분량인 25지만 매일 먹어도 치매 위험이 44%나 급증한다고 합니다. 44%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위험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가공육이 뇌에만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담배와 같은 등급이라는 뜻이죠. 유통기한이 길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뇌의 유통기한은 줄어들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가공육 대신 신선한 고기를 선택하세요. 삶은 닭가슴살, 수육, 생선 조금 번거로울 수 있지만 우리 뇌를 위한 투자입니다. 만약 정가공육을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시고 드실 때는 반드시 채소를 듬뿍 곁들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뇌를 망가뜨리는 3가지 주범을 살펴봤습니다. 트랜스 지방,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 이 3가지만 줄여도 뇌 건강은 크게 개선됩니다. 하지만 피하기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우리 뇌에 좋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범인을 알았으니 이제 치료제를 알아봐야겠죠? 시든 화분에 물을 주면 꽃이 피듯 우리 뇌도 좋은 재료를 넣어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음식들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뇌 건강식품들입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뇌세포의 천연 윤활유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정어리 이런 생선들의 풍부한 오메가3는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 신호 전달을 돕습니다. 우리 뇌의 60%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막의 핵심 구성 성분이죠. 오메가3가 부족하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세포 간 신호 전달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시카고 러시 대학에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915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는데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생선을 드신 분들도 알츠하이머 위험이 60%나 감소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신 분들은 무려 70%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메가3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나는 생선을 안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 영양제라도 드세요. 하지만 가능하면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생선 조리법도 중요합니다. 튀기면 좋은 오메가3가 다 파괴됩니다. 구이나 찜, 조림으로 드세요. 특히 고등어는 소금구이보다는 된장조림이나 김치찜으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생선 특유의 비린내가 싫으시다면 생강이나 마늘을 함께 넣어 조리하세요. 두 번째는 뇌세포의 녹을 닦아주는 청소부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아로니아 이런 베리류의 짙은 색소인 안토시아닌은 뇌의 염증을 씻어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만 6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장기 연구가 있습니다. 베리류를 꾸준히 먹은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인지, 기능 노화가 무려 11년이나 늦춰졌다고 발표했습니다. 11년이면 손주들이 초등학교 입학하고 대학 가는 모습까지 훨씬 또렷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베리류의 안토시아닌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산소를 사용하면서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활성산소가 쌓이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노화가 빨라지는데 안토시아닌이 이걸 청소해주는 겁니다. 베리류가 비싸서 부담스러운데라고 하시는 분들, 냉동 베리도 괜찮습니다. 영양 성분은 거의 동일하니까요. 아침 시리얼이나 요구르트에 한 줌 넣어 드시거나 믹서기에 갈아서 스무디로 드셔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뇌세포를 감싸는 방패, 견과류와 녹색 채소입니다.
호두, 아몬드, 땅콩 같은 견과류와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같은 녹색 채소는 뇌를 지키는 이중 방패입니다. 먼저 견과류부터 볼까요? 특히 호두는 생김새부터 뇌를 닮았죠? 우연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비타민 E가 풍부한데 이게 뇌세포를 공격하는 유해 물질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루 호두 7알만 드셔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녹색 채소는 어떨까요? 시금치나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엽산은 혈관을 공격하는 독소인 호모시스테인을 없애줍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 쌓이면 뇌혈관이 손상되고 치매 위험이 높아지는데 엽산이 이걸 청소해주는 겁니다. 또한 녹색 채소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높여줍니다. 실제로 시금치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검사에서 11년 젊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유 귀찮아 하지 마시고 식탁 위에 호두 몇 알, 시금치 나물 한 접시만 더 올려보세요. 그것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매일 아침 호두 한 줌, 점심이나 저녁에 녹색 채소, 반찬 하나씩만 추가해도 1년 후 뇌 건강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자, 지금까지 뇌 건강을 지키는 3가지 생명주를 알아봤습니다. 등푸른 생선의 오메가3, 베리류의 안토시아닌, 견과류와 녹색 채소의 비타민 E와 엽산. 이것들만 꾸준히 드셔도 뇌는 다시 살아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도 요리법이 틀리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재료가 좋아도 요리법이 틀리면 독이 됩니다. 고기 구울 때 생기는 검은 부분이 AGES입니다. 200도 이상에서 조리하면 AGES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찜, 삶기, 조림으로 조리하면 AGES를 9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프라이드 치킨보단 삼계탕, 삼겹살 구이보단 수육이 좋습니다. 커큐민은 알츠하이머 원인인 플라크를 청소합니다. 인도인의 치매 발생률이 미국인의 14인 비결이 강황입니다. 후추를 한 꼬집 더하면 흡수율이 2000% 올라갑니다. 찌개나 볶음에 강황 가루 반 티스푼과 후추 한 꼬집을 넣으세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뇌 건강에 좋지만 고온에선 안 됩니다. 발연점 190도를 넘으면 해로운 물질이 생깁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 마지막에 뿌리세요. 마지막으로 돈 한 푼 안 들면서 뇌를 가장 빠르게 깨우는 방법입니다. 바로 물입니다. 너무 당연해서 오히려 놓치기 쉬운 진리죠. 우리 뇌의 80%는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면 뇌는 마치 가뭄 든 논바닥처럼 갈라지고 활동을 멈춥니다. 단 2%의 수분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20%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는 목 안 마른데? 하시는 분들 그게 더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 수분 감지기가 무뎌지거든요. 갈증을 느낄 때는 이미 탈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르지 않아도 시간 정해놓고 마시기를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뇌의 노폐물을 씻어내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 낮에 쌓인 쓰레기를 청소하는데 이때 물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이 청소 과정을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식사 사이사이에 물 한 잔씩 마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충분한 양을 섭취하게 됩니다. 커피나 차는 수분을 뺏어가니 꼭 생수를 조금씩 자주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커피를 한 잔 마셨다면 물도 한 잔 더 마시세요. 특히 이뇨작용이 있는 음료를 마신 후에는 반드시 물을 보충해야 합니다. 물만 충분히 마셔도 두통이 줄고 집중력이 좋아지고 기억력이 개선됩니다. 지금 당장 옆에 물 한 잔 준비하시고 이 영상 보시는 동안 조금씩 드세요. 그것부터가 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먹느냐만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이 뇌 건강에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간헐적 단식이란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만 음식을 먹고 나머지 시간은 공복을 유지하는 식사법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168 방식인데요. 16시간은 굶고 8시간 동안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거르고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공복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오토파지라는 세포 청소 과정을 활성화합니다. 낡고 손상된 세포 부품들을 분해하고 재활용하는 거죠. 특히 뇌세포의 경우
이 오토파지가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크를 청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간헐적 단식은 뇌유래신 경영량인자 BDNF라는 물질을 증가시키는데 이건 뇌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돕는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하게 시작하지 마세요. 특히 당뇨병이나 저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12시간 정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그리고 단식 중에도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블랙커피나 무가당 녹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탕이나 우유가 들어간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운동과 수면이 부족하면 뇌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식사만큼이나 중요한 이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결과 뇌에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죠. 특히 유산소 운동은 뇌에서 새로운 혈관을 만들고 뇌세포 간 연결을 강화합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일주일에 3번, 30분씩만 빨리 걷기를 해도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했다고 합니다. 2%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지만 이는 뇌의 나이로 환산하면 약 1년에서 2년 젊어지는 효과입니다. 그렇다고 무리한 운동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드시면 관절도 약해지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가장 좋은 운동은 매일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집 주변을 산책하거나 계단 오르기, 가벼운 체조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특히 근력 운동도 중요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당대사가 나빠지고 이는 결국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가벼운 아령 들기나 맨몸 스쿼트 같은 운동을 주 2회 정도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 뇌척 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면서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독성 단백질들을 제거합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이 청소 과정을 방해합니다. 그 결과 독성 물질이 뇌에 쌓이고 이는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실제로 하루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은 7시간, 8시간 자는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30%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수면을 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저녁 늦게 카페인이나 술을 피하세요. 셋째,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끄세요. 청색광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낮잠도 적절히 활용하세요. 점심 식사 후 20분,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은 오후 활동을 위한 뇌 에너지를 충전해 줍니다. 하지만 1시간 이상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합니다. 은퇴 후 집에만 계시면서 TV만 보시는 분들 위험합니다.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사회활동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함께 활동하는 것이 뇌에 강력한 자극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활발한 사람들이 고립된 사람들보다 치매 위험이 50%나 낮다고 합니다.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손주들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소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뇌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어, 악기, 그림, 컴퓨터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연구를 보면 60대에 저글링을 배운 사람들의 뇌에서 새로운 회백질이 생성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 자체가 뇌를 자극하고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신적 자극입니다. 독서, 퍼즐, 장기, 바둑 이런 활동들은 뇌를 활발하게 움직이게 합니다. 특히 스도쿠나 크로스워드 퍼즐 같은 것들은 논리력과 기억력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하루 30분이라도 이런 활동에 시간을 할애하세요. 여러분, 오늘 30분 동안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하셨겠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랜스 지방, 정제 탄수화물, 가공육을 줄이세요. 이 세 가지가 우리 뇌를 녹슬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둘째, 등푸른 생선, 베리류, 견과류와 녹색 채소를 챙겨 드세요. 이것들이 뇌세포의 새살을 돋게 합니다. 셋째, 조리법을 바꾸세요.
구이보다는 찜, 튀김보다는 삶기. 강황과 후추를 활용하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하루 1.5리터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핵심입니다. 다섯째, 간헐적 단식을 고려해 보세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여섯째, 운동과 수면을 챙기세요. 하루 30분 걷기와 7시간, 8시간 수면이 뇌를 지킵니다. 일곱째, 사회활동과 정신적 자극을 유지하세요. 사람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뇌를 활발히 사용하세요. 냉장고 속 햄 대신 두부를 꺼내고 흰밥에 잡곡 한 줌 섞고 물 한 잔 더 마시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여 여러분의 10년 뒤를 결정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따뜻한 대화를 끝까지 나누며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기억하세요. 치매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하시면 됩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하나씩 바꿔나가세요. 자, 오늘 보신 내용 중에서 나는 오늘부터 이것만은 꼭 해보겠다 하는 것 한 가지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글로 남기는 순간 여러분의 뇌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뇌 건강을, 나아가 삶의 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뇌를 젊게 만드는 더 귀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총명하세요.